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수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아이패드로 그림책 만들기 프로크리에이트 실전편 시작됩니다. 앞서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 중 함께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질문들을 추려보았어요. 1번, 그림책을 만들 때 그림이 우선인가요? 스토리가 우선인가요? 제가 얼마 전 출판사 미팅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제가 참여했던 그림책 워크숍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대답드리자면 한국 그림책 시장에서는 그림보다 글이 더 우선시 되는 것 같아요. 출판사와 그림책 진행을 할 때도 스토리의 흐름과 그 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은지가 정리되어야 썸네일 단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팔려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스토리와 메시지가 결정되어야 명확하게 이 책을 읽게 될 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림체가 마냥 귀여운 것보다 독특한 그림체가 많던데 그림책을 만들 때 선호되는 그림체가 있을까요? 그림책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가장 가깝게 접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에 익숙한 다듬어지고 귀여운 이미지들도 많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정제되고 다듬어진 예쁜 것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아이들도 자기마다 개성이 있듯이 세상에는 이렇게나 많은 그림체가 있고 못 그리고 이상한 그림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다 라는 의미로 그림책에서 좀 더 다양한 독특한 그림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림책 작가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잘 그린다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담길 수 있는 그림이라면 어떤 그림체라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그림책 만들고 싶고 추천해주신 학원도 고민 중인데 포토샵, 일러스트, 프로크리에이트 하나도 할 줄 몰라요. 배워야 할까요? 이런 기술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연필로 연습장에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연습장에 연필로 그려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매번 보여주는 학생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야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수단일 뿐이죠. 아이패드로 하든 연필로 하든 크레파스로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부차적인 수단들 때문에 그림책이라는 목적지에 가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림 못 그려도 되고 아이패드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네 번째, 더미북 만들 때 저해상도로 그리라고 하던데 캔버스 설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해상도 높으면 어도비에 들어가서 낮추는 변환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PDF 용량 줄이기라고 치시면 어도비에서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 클릭해주시고 내가 줄이고자 하는 PDF 파일을 여기에 끌어넣으면 줄어듭니다. 저도 공모전에 제출했던 PDF 파일 용량 넘칠 때 이 프로그램 이용해서 용량 낮춰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달아주는 질문과 응원 덕분에 제가 혼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세밀한 내용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림책 작가라는 꿈을 꾸는 우리가 모여 서로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림책 만들 때 아이패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이패드로 그림책 만들기 기초편.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켜고 여기는 제가 이때까지 작업했던 그런 것들이 막 그려져 있는데 우선 새로운 캔버스 만들기를 여기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캔버스 만들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지금 8,000에 8,000을 이용합니다.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뜨는데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패드로 그림책을 만들 때 프로크리에이트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썸네일 만들기를 할 때입니다. 저 같은 경우 급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왼쪽에다가 막 그림을 그려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쥐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뭐 커다란 친구? 거대한 친구.
사실 마음의 크기는 같을 수 있다. 얘의 마음도 요만하고 얘의 마음도 이만해. 같은 마음의 크기. 그리고 더 조그마한 얘는 마음이 이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만들겠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막 그려놓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막 써요. 보통 이야기를 쓸 때는 저는 막 스토리를 막 쓰진 않고 이 그림 정면에 들어갈 얘기들을 보통 쓰거든요. 거대한 쥐가 태어났다. 사람들은 무서운 존재다. 재앙이 올 거다. 우리 쥐 제국이 거대해질 것이다. 이렇게 한 문장씩 저는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떼서 이 부분에 이 글을 넣을 거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은 이 부분에 넣어야지. 이렇게 글이 완성되면 필요한 단락씩 잘라서 각 페이지에 각각 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림을 그려주고 또다시 이야기를 읽어보고 흐름이 맞는지 체크해보고 그리고 또다시 이 이야기를 읽어보고 흐름이 맞는지 체크해주고 흐름이 맞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다시 이쪽으로 빼보기도 하고 아니면 막 이쪽으로 옮겨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스케치북을 되게 활용도 있게 사용을 합니다. 이 한 페이지 안에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유용하게 지웠다가 이동했다가 막 하는 게 자유로워서 아이패드로 그림책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이 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폼은 제가 그냥 만든 폼이고 이 폼을 만드는 방법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큰 틀로 제가 어떻게 아이패드로 그림책 스토리를 짤 때 프로크리에이트를 활용하는지 보여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브러쉬는 어떻게 다루는지 그림은 어떻게 불러오는지 텍스트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는 팔레트 부분에 극적극적 팔레트가 따로 있고 구멍난 양말 팔레트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그 그림책에 필요한 색상들만 제가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팔레트를 만드는지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린 그림은 출판사에 전달할 때 어떻게 그림을 추출하는지 등 그런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그림을 아까 그 창으로 불러갈 때 이걸 꾹 눌러준 상태로 다른 한 손으로 갤러리를 다시 눌러주고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페이지에 여기 레이어 부분을 눌러주고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제가 그렸던 그림이 이 페이지로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거를 이렇게 제가 생각해냈던 아이디어들을 이 페이지에 같이 배치해놓고 이야기 쓸 때 이걸 보면서 그리고 이 썸네일 위치에 막 집어넣으면서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어냅니다.